채무자는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은 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면 포괄면책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 청구이의소를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채무자 김씨는 어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인 손해보험회사와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하고 상고하였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를 함으로써 약 3억 원의 채무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유명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하였고 유명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 김씨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 김씨로서는 3억 원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고 동시에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사건인 손해보험회사와의 소송을 진행하였던 어법무법인에게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존의 어법무법인은 개인 파산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채무자 김씨의 개인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법무법인에서 개인 파산 사건 신청서에 파산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손해보험회사를 채권자로 기입하지 않고 유명신용정보회사를 개인 파산 채권자 목록에 기입을 하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파산재판부와 파산관제인도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유명신용정보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김씨는 면책 이후 모든 채권 채무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손해보험회사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매우 놀란 채무자 김씨는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던 어법무법인에 찾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연유인지 물었지만 어법무법인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자 김씨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법무법인의 처사에 실망하고 답답했던 채무자 김씨는 수소문을 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 끝에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김씨의 개인 파산 사건에서 채권이 누락된 전말은 어법무법인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유명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매각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유명신용정보회사에서는 양수받은 채권으로 추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일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인데 채무자 김씨가 의뢰하였던 어법무법인은 이러한 것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들은 단순히 채권 추심만 할 뿐 채권 자체를 양도 양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분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을 의뢰한 진성 채권자를 찾아내요. 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입을 하는데 해당 어법무법인에서는 그러한 기초적인 처리 기준도 몰랐고 심지어 채무자 김씨가 문제 제기를 한 후 사고가 이미 터지고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한 후에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개인회생 절차 또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기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지 승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악의를 해석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이 매우 다르므로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여야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는 채무자 김 씨의 의뢰를 받아 손해보험회사에게 청구이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장은 원고인 채무자 김 씨가 이 사건 채권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실망하지 않고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항소를 하여 다시 한번 다투어 보기로 결정을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제2심에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김 씨의 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손해보험회사 빠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채무가 누락된 이유는 채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법률 대리인이었던 어법무법인의 명백한 실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판사님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심 항소심 합의부의 재판장들은 저희의 주장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판단을 하였는데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되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2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의 의뢰인인 채무자 김 씨가 승소하였고 제1심과 제2심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피고인 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내심바랬으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고를 포기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태정의 의뢰인 채무자 김 씨는 먼저 지불하셨던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문제가 있다면 법률사무소 태정 02-597-3650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